네,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군대 동기보다 진한 전우애를 자랑하는 산후조리원 동기들에게도 말 못할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 눈치 보이는 워킹맘, 그리고 시어머니 눈치 보이는 맏며느리, 육아 스트레스에 치여 사는 우리 주부까지 정말 여러분들의 가려운 것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상담 코너, 오늘 2부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 재취업 고민 상담 함께해 주실 그냥 소통 전문가 아니고요. 지식 소통 전문가 조윤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게 인사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네. 슈퍼맘 리턴즈처럼 저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디서 돌아오신 거예요? 네. 그냥 한 주 동안? 네, 한 주 네네. 동안 바깥에 방황하다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아름다운 캐스터 황진경 씨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미혼 여성의 대변인 담당 캐스터 황진경입니다. 제가 주말 동안 푹 쉬다 와서 되게 에너지가 넘쳐요. 여러분들의 사연 맛깔나게 읽어드리고 또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어떤 여성들께서 어떤 고민을 해주셨는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슈퍼맘 리턴즈 상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황진경 캐스터가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35주차 임산부에게 온 사연입니다. 지금 프리로 일하고 있는데 아기 낳은 뒤 잠깐 쉬고 다시 일할 예정입니다. 프리라서 오래 쉬면 일 구하기가 힘들어져서 저는 일을 계속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인근 지방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월급은 줄고 나가는 돈은 많고 신랑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서 실업수당을 받으며 3개월 정도 애를 보면서 쉬고 싶다고요. 사실 제가 버는 돈만으로는 사는 게 좀 빠듯하긴 하죠. 물론 저축은 꿈도 못 꾸고요. 하지만 어차피 전 일할 생각이었으니까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역시 오늘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고요. 그리고 요약을 좀 해보자면 네. 일단 임산부인 고민, 이제 35주라고 하니까 이제 곧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이분은 애를 낳고도 일을 하실 생각이고 남편분은 지금 자기가 대신 사직을 하고 아이를 보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예. 어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대표님? 이게 이제 전통적인 결혼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 위치가 좀 달라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옛날 맞아요. 같으면 이 남편이 일을 그만둔다 그러면 가정 깨자 거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였을 그럼 텐데 일단은 각 가정의 부모님들께서도 용납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당당하게 내가 애 볼 테니까 이제 부인한테 나가서 일을 당연하게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20대 입장에서 지금 근데 저는 이 받아들이기가 사연을 읽으면서 좀 약간 화가 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3개월을 쉬고 싶다고 했고 충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고 네. 그 정도가 이제 남편한테 그 정도 배려는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어차피 네. 아직 사랑하고 있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랑이 아니, 남아있기 확실히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같으면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네. 뭐 너 때려쳐 이거를 보통 남자가 했다면 이제 이게 막 역할이 바뀌어서 네. 그 좀 달라진 것 같죠. 네, 제 주변에는 네.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눈높이를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맞춰가지고 대표님 조언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예. 가능하실런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괜찮다라고 이게 뭐 20대가 네. 괜찮다고 하니까 네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 이 핵심은 당장 아기 낳고 3개월이 끝이 아니라는 거에 이 주안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실업급여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쉬고 아주 계속 영원히 쉬겠다는 게 아니라 3개월 그렇게 애를 보다 보면 애 보는 게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스스로 몸소 체험하게 될 거기 많이 때문에. 힘들죠. 네. 근데 요즘 또 젊은 남성분들은 또 그렇게 아이를 잘 보더라고요. 이게 예. 그리고 이분은 또 직업이 조리사잖아요, 조리사. 그러니까 예. 딱이죠. 그래서 조금 희망이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아직 대표님 전통적인 네, 시각에서는 그런 게 이제 있긴 그럴 있어요.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저는 앞으로도 많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남편은 바깥에서 일하고
부인은 집에서 일하고 이런 전통적인 부분들이 확 깨지고 네. 뭐 상황이 나빠지면 남편은 계속 유지하고 와이프가 무조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좀 바뀌게 될 것 같고요. 이 여자 주인공의 그 사연에 보면 프리랜서잖아요. 네네. 이 프리랜서라고 하는 게 또 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프리하게 쓸 수 있는 거에 자기가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남편이 뒤에서 버텨주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경 씨는 어때요? 근데 아이가 크는 동안에는 네. 그래도 엄마가 좀 옆에서 있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요즘 그 어떻게- 엄마의 정서를 젊은 남자들이 갖고 있다니까요. 아, 그게 좀 요즘에 신기해요. 텔레비전에 네. 제일 유명한 게 슈퍼맨이 돌아왔다. 네. 거기 보면 아빠가 애들을 굉장히 잘 보잖아요. 맞아요. 힘이 일단 되니까 아, 그 체력이 되니까. 저는 지금 제가 애를 낳아보면서 예전에 제가 되게 젊을 때 애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간적인 화가 나요. 체력적으로 애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뭐 목욕시키고 이러다 보면 네.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러던 거를 체력 강한 남자는 직장 생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때문에 거의 조금 도와주고 엄청 도와준 것 같은 그런 생색을 냈다라고 네. 한다면 전폭적으로 힘들어가는 건 다 남편이 하게 하고 어차피 내가 일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네. 받아들이게 하면 네네. 요거를 굉장히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요. 일단은 둘 사이 교통 정리가 잘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남편분께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재능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두 번째는 사실 부부 사이에도 어떤 뭐랄까 서로 존경심 같은 게 있어야지 부부 사이가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예, 공감해요. 이 롤이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사실 누가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좀 전에 그러니까 존경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사실 존경심이 사라지면 이게 바깥으로 표현이 안 되더라도 마음속으로 남아있는 한치의 그 존경심이 사라지면 맞아. 가정 생활이 유지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육아를 직장이나 사회생활이 힘든 걸 도피하기 위해서 네. 육아를 선택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저는 이거는 아빠가 더 잘한다, 엄마가 잘한다기보다 맞아요. 아이한테는 엄마든 아빠든 네.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이게 아주 자세히 파고들면 남의 집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꼭 아이를 엄마가 키워야 돼, 아빠가 키워야 돼, 우리가 결정해 줄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이런 결정하실 때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꼭 점검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첫 번째 사연 이 정도로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도움이 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경 씨, 두 번째 사연 좀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사연은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과의 어떤 사연인데 시어머니과 잘 지내고 싶은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시어머니와 성격이 반대입니다. 전 계획 세워서 차근차근 미리미리 하는 성격이고요. 시어머니는 충동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본인 마음대로십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성격이 반대인 시부모님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란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관계 말고요. 남편은 자기 부모님한테만 맞장구 치고 제 생각은 안중에도 없네요. 어머, 항상 제 생각만 탓합니다. 늘 당신이 이해하란 말만 하는데 그럼 전 누구한테 이해를 받나요? 네, 좀 화가 사연이 이제 점점 진경 씨 사심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서 뭐가 일좀 화가 사연인지 났어요. 뭐가 네. 진경 씨 얘기인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스토리죠. 그렇죠? 정말요? 예. 근데 여기서 사실 시부모님과는 반대 노선을 걸을 수 있지만 요새 교통정리 남편이 참 잘해주셨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참 이런 시어머니, 그러니까 사실 시어머니하고 성격이 맞는 며느리는 없어요. 네. 또 그리고 친정 엄마하고도 안 맞아요. 시간이 갈수록 안 맞는다는 걸 알겠어. 네. 그런데 저는 이거 방송을 보는 여자들이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는 내가 아들이 있으면 시어머니가 될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계속 이제 대물림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챙기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대로 막 아들의 며느리를 이제 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최악의 경우는 그 아들을 평생 본인이 데리고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됐죠. 그렇죠. 그래서 책임을 지시지 않을 거면 일단 이 며느리한테 좀 맞춰주는 부분들도 네.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같은 시어머니지만 며느리에 따라서 평판이 다른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셋인데 네네. 큰 며느리가 보는 시어머니랑 둘째가
둘째가 보는 시어머니랑 셋째가 보는 시어머니가 달라요. 그럴 분명히 것 같아요. 같은 어머니인데. 네, 성격이 다 다르니까. 네, 근데 네. 결국은 시어머니는 그냥 한 분이신데 네. 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시어머니가 달리 이 태도가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생각한다면 무작정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으니까 시어머니는 다 나쁜 사람, 뭐 네. 나는 착한 사람, 막 이렇게 해서 편을 가른 다음에 남편 보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냐. 네. 이러면 결국은 매일 싸움밖에는 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시어머니도 좀 자제를 좀 해줘야 되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도 좀 뭐랄까 좀 눈치껏 잘 해야죠, 며느리가. 그렇죠? 저는 지금 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남편이 이거를 잘 아까 말씀해 주신 네네. 교통 정리를 잘 못 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남편이 너무 어머님 편만 들은다거나 그리고 그냥 방관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사연의 가장 문제는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남편이에요. 시어머니가 아니었던 거죠? 시어머니도 그러면 며느리도 아니고 남편이에요. 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런 남편을 선택한 나 책임이다. 그럼 또 결국은 제 잘못인가요? 제 잘못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기 전에 사주를 보든지 뭘 보든지 이 남자가 엄마 편인지 내 편인지 네. 확인해 볼 수 있는 결혼 뭐 전에 미리 결혼 전에 네, 체크를 해봐야 네, 될 좀 것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남자는 안 바뀌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죠? 그 네, 여자의 네. 말로 안 바뀝니다. 네. 그러므로 초반에 극한 상황을 몰아가 봐야 돼요. 결혼 전에. 네, 네. 이거는 뭐 지금 대놓고 저한테 지금 두 분이 저한테 지금 진경 씨는 이 코너 오래 하면 안 되겠어요. 점점 이 저 결혼 결혼에 대한 못하겠어요. 허허실을 다 알게 되면서 힘들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공감이 되잖아요. 이 남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시부모님과 정말 100% 맞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이제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주인공도 어느 정도 이제 사고를 좀 유연하게 바꿔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제 남편 교육도 조금씩 해서 조금씩은 바뀔 수 이렇게 좀 당근과 채찍을 함께 줘가면서 좀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은 어떤 사례. 솔루션을 솔루션.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남편.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남편도 이제 남편 나름인데 네. 이분이 굉장히 이제 고집센 성격이고 강한 성격이면 사실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부모하고 나 사이에 있는 남편이 문제인 거잖아요. 중요한 건. 어쩌다 보니 그렇게 근데 됐네요. 이제 네. 오래 함께 살 사람이 누구인지. 그죠. 그런 걸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저는 사실은 이 결혼을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똑똑하게 잘 사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히면서 네. 이 시댁하고의 관계, 뭐 남편하고의 이런 것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알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했을 텐데 당한 다음에 알게 되는 케이스잖아요. 네, 너무.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나서 보니까 제가 제 성격대로 막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남편하고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시댁에 갈 일 있을 때마다 싸웠던 것 같아요. 시댁의 시자를 얘기 꺼내고 그쪽 방향으로 벌써 이 차가 이렇게 턴하는 순간 괜히 가슴에서 막 뭐가 계속 치밀어 올라요. 네네. 이유도 없어. 네네. 원인도 모르겠어. 그리고 네. 말을 자꾸 꽈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남편은 이유가 분명히 바깥으로 드러난 이유가 없는데 제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없이 시댁에 갔다가 가서 거기서 또 해야 될 일 다 깔뜩하고 집에 돌아올 때 되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네. 돌아오는 걸 몇 년을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네. 시댁에 가야 될 꼭 그 명절이나 이렇게 정해진 날짜 있잖아요. 네. 그날은 반드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해야 될 거는 딱 하되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은 이렇게 거리를 좀 두어서 네. 내가 이제 할 건 한다. 그렇지만 당신이 맞아요. 잘하면 더 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할 것만 하는 며느리다. 이렇게 해서 아까 당근과 채찍에 이거를 맞아요, 네. 말로 협박하는 게 해서는 이 남자하고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네네.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할 뭐 때는 또 제대로 제대로 하는 해주고, 며느리로서 네. 또 아내로서 딱 역할을 맞아요. 보여주면 그렇죠. 나 같은 며느리 어서 구해봐라. 없다. 이제 이런 거죠. 자신감을 딱 가지고 그다음에 먼저 잘해야죠. 맞아요. 그거는 기본으로 네.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말로 협박하고 바로 그 협박을 행동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한 두세 번 진행되면 이제 극단적으로 가기 포기하게 쉽죠. 되는 네네. 거죠. 어차피 안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차라리 저는 좀 더 현명하게 젊을 때는 몸을 좀 혹사해서 시댁에 봉사하고 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익숙해지면 네.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특히 가족 관계에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걸 먼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말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시부모님께도 일단 내가 굉장히 괜찮은 며느리라는 걸 보여주시고 예, 남편한테도 일단 내가 굉장히 좋은 와이프라는 거를 딱 각인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분이 만약에 좀 강한 성격이면 오히려 이럴 때는 납작 엎드리는 게 나아요. 굉장히 불쌍한 척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사는 게 낫고 남편이 좀 우유부단하면 오히려 어떤 부분 좀 강하게 예, 리드를 하시고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좀 지혜로운 그런 예, 와이프이자 며느리가 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방송 좀 남편분이 보시지 말아야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해드린 방법들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점이 나타난다면 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민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진경 씨. 네. 네, 마지막 고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로가 걱정된다고 하는 워킹맘한테 온 사연인데요. 내년에 5살 그리고 8살 되는 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일을 하면서 짬짬이 대학원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 돌보랴, 가정 꾸리랴, 일하랴, 거기에 공부까지. 정신없는 와중에 대학원 합격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학원에 합격하고 나니까 걱정이 앞서네요.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대학원 학비도 걱정입니다. 우려되는 게 한둘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막막합니다. 지금 제 현실에서 제 꿈을 위해서 무리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대학원 진학을 앞두신 워킹맘이시네요. 네. 정말 울컥하네요. 또 울컥해요. 네. 아이 둘 갖고 또 대학원 일하고 입학 준비하기가 대학원.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합격까지 한 것도 일단 대단한 대단하신 거예요. 거죠. 네. 요즘 대학원에서 진짜 요구한 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합격하신 것도 일단은 축하드리지만 또 바로 이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해야 되니까 대표님께서는 이런 케이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주변에서? 이게 대학원을 합격했다 안 합격했다 뭐 이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문제가 오긴 했지만 사실 이 안에 내면을 깊이 파보면 이분은 현실에서 어쨌든 대학원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네. 선택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요걸 졸업을 하면 분명히 내가 더 좋은 잡을 얻을 수 있고 네. 좋은 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고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분명히 대학원을 입시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현실하고 부딪힌 거죠. 당장 등록금, 학비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고, 어마어마하죠. 네, 그다음에 그 공부는 또 어떻게 견뎌야 되며,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대학원을 졸업한다고 뭐가 뾰족하게 기다리는 게 아닌 게 네. 다 겹치면서 내가 이 선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까지 지금 흔들리면서 아마 갈등의 원인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아이도 지금 5살, 8살이기 때문에 손이 가장 많이 갔대잖아요. 또 아이들 보면 또 눈물 나고 이렇게 될 것 좀 같아서. 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막막한데. 네, 진경 씨 또 이런 사연 보면은 또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답답하긴 한데 네. 조금 뭔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네. 뭐 일을 하고 있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든 지금 과정을 하고 있어요. 준비할 게 굉장히 많고 네. 당장의 어떤 현실이라던가 학비 문제도 정말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멀리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멀리 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남편과 도움을 같이 받아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그래야겠죠. 네. 그래야겠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정말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 구체적이고 이런 네네. 그 계획이 지금부터 평생을 한꺼번에 계획하면 이거는 이룰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10년 단위로 이 꿈을 좀 끊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까지는 대학원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학교 어느 정도 가고 이런 거를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은 좀 더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뭘 해야 될지 이런 그 시간이 객관화돼서 보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10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를 이미지를 좀 상상해보는 훈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너무 힘들고 안 좋은 것만 현실에 보면 상상하면 매일 어둡고 암울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 모든 원인이 다 애 때문인 것 같고 이 애의 원흉인 다 남편 탓인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이 힘든 상황에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주변 환경만 가지고 막
안 좋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너무 좋은 케이스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10년 후 내가 달라질 모습 기대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10년 후에는 다시 그 이후에 10년 후를 기대하면서 10년 단위로 내 생활을 좀 이렇게 해보면 지금 힘든 부분들이 네. 조금은 이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그러면 좀 여유가 있을 거고요. 여기 시간 하는 거에 이 여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자기 시간을 갖는 걸 제일 못합니다. 네. 뭐 육아도 해야 된다. 사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자들은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 많은 일을 다 하니까 난 유능한 사람이야.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일들 중에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네.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좀 버리고 그거를 좀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네. 때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은 나의 날을 만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듯이 아, 남편한테 애도 맡기고 뭐 네. 10분 만에 맡기든지 하고 본인이 온전히 본인의 시간을 네.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누벼본다든지 걸어보고 아니면은 뭐 인사동 같은 데 가서 네. 찻집에서 음악 들으면서 자기하고의 시간도 가져보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좀 갖다 보면 평상시 힘들었을 때 그렇게 또 자기한테 보상하고 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시간은 좀 가거든요. 그러면은 네.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좀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경 씨는 근데 이렇게 뭘 열심히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아, 저도 너무 막 도움될 네. 만한 말씀들 너무 많이 주셔서 일단은 네.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간 동안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좀 체크를 하셔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일들. 진경 씨 나중에 실감 너무 잘 살 것 같아요. 저희 상담은 항상 꼼꼼히 뭔가 적더라고요. 그 노트 나중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공부를 꿈꿨던 사람으로서 모든 문제 이제 복잡해지면 가장 단순화시키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먼저 고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더 중요하면 그쪽으로 먼저 집중을 하시고요. 공부가 안 되겠다 하면 공부 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좀 단순화시키면서 갈 길과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마지막 주인공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한 고민 상담 오늘도 새 사연으로 꾸며봤는데요. 이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이번 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작은 코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안고 살고 계시는 많은 여성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글들로 가득 채워진 책을 대표님께서 오늘부터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유용한 코너를 꾸밀 생각을 저도 가끔 하셨어요? 이렇게 뜻하지 않게 똑똑한 그 프로젝트를 기획을 합니다. 네. 되게 짧은 시간 이렇게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해주고 나면 네. 그냥 들을 때는 위안이 되지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많아서 그럴 수 있죠. 네. 이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이 꾸준하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소개되는 책들을 보면 그걸로 위안을 하기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네. 좀 준비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했습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들께는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저자는 이름이 길어갖고 못 외우겠고요. 네. 책은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아, 네, 네. 하여튼 진경 뭐- 씨 또 적고 있네요. 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그러니까 플레이크 어시장,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어시장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네. 이거를 나의 직장 생활에 나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인데요. 사실 인생이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매번 그 선택을 계속 휙휙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을 맞아요. 매일매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매일 갈아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직장도 오늘 마음에 안 드니까 뭐 다른 데로 출근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일은 못 바꾸지만 그 일에 대하는 나의 태도는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내가 마음이 바뀌면 바깥의 이렇게 환경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성과도 나고 좋은 이 관계도 맺어진다라고 하는 굉장히 괜찮은 메시지의 책이라서 네. 제가 직장 다닐 때 읽었던 책이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오늘 이 사연을 보고 어떤 책을 소개해 줄까 할 때 이게 딱 떠오를 정도로 인상적이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예,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어떠한 고민이든 정확한 그런 답은 없겠죠. 하지만 저희가 나누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에 맞는 그런 나만의 정답 꼭 찾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품은 고민에 리얼한 민낯을 마주한 시간 슈퍼맘 리턴즈와 함께한 상담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도움되길 바라면서 또 다른 분들께도 새로운 희망을 드리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슈퍼맘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